우리 와이프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돼요, 선생님. 아마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예.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지금 산모, 아기 다 위험하다고요. 산모의 안전을 위해 수술을 주장하는 미나와 자연분만을 해야 아기의 머리가 좋다고 주장하는 보호자였죠. 석형은 등장과 함께 수술을 해야 한다고 단칼에 상황을 정리합니다. 제왕절개는 사실 이런 상황처럼 진통은 있지만 아이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선 시행해야 합니다. 질이나 자궁에 기형이 있거나 임시성 고혈압이 심한 경우, 분만 예정일을 2주 넘기고 자궁 입구 상태가 촉진제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 태아와 골반 사이에 불균형이 있을 때, 태아의 머리는 큰데 산모의 골반이 좀 좁은 경우가 되겠죠. 이 외에도 태반의 위치가 경부에 위치하는 전치태반이나 태반이 떨어져 나가는 태반 조기 박리증이 있을 때에도 제왕절개를 합니다.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사이에서 지능의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한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놀랍게도 제왕절개를 한 분이 자연분만을 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IQ 점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교육 수준을 통제하지 않은 조건이었는데요. 부모의 교육 조건을 통제하고 나니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사이에 IQ 차이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의 지능은 제왕절개냐 자연분만이냐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교육 수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교수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제 당직이라 밤을 샜어요. 익주는 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날 당직까지 섰네요. 이 말은 전날 밤새 환자 상태 전화를 모두 받고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한 상태에서 외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공의가 연차별로 풀로 차 있다면 익준의 당직 생활은 조금 더 편했을지 모르지만 외과와 같은 기피과나 전공의가 전공과인 경우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엑스레이 찍은 것도 괜찮나요? 천명태 교수는 환자가 들어오는데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네요. 정말 꼴불견입니다. 엑스레이, 피검사, 심전도 모두 다 성의 없게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는 본인 전화를 받으면서 환자를 밀어내듯 내보냅니다. 김수희님 수술 전 엑스레이 자료부터 제가 쭉 리뷰를 했는데요. 오늘 엑스레이도 좋고 피검사 결과도 좋고 심전도도 정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수술 전, 오른쪽이 이번에 찍으신 건데 그에 반해 우리 준하는 환자가 머리를 자른 것까지 눈썰미 좋게 알아챕니다. 혈액 수치, 엑스레이, 심전도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게 왜 잘 안 되지? 이게 왜 잘 안 되지? 이게 왜 잘 안 되지? 기흉은 폐 안에 있어야 할 공기가 폐 밖으로 빠져나와 폐를 누르고 있는 병입니다. 흉관, 석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려졌는데요. 흉부외과 수술의 경우 흉관을 넣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응급실 필드를 떠난 지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라면 누구든 흉관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천명태 교수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장치일 뿐이지 흉부외과 전문의가 못 넣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참, 응급의학과에서도 외상성 기흉이 심한 경우, 긴장성 기흉과 같은 초응급 상황에선 흉부외과가 항상 응급실에 상주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흉관을 넣기도 합니다. 긴장성 기흉은 기흉이 심해져서 심장을 짓눌러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상황이 심해지면 쇼크 이후엔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죠. 교수님! 저 오늘부로 완전 끝! 2차까지 다 끝! 전문의 2차 시험을 마친 후에는 보통 병원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간 그리고 전문의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했기 때문에 전공의가 많은 과들, 인력풀이 많은 과들은 휴가 개념으로 출근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흉부외과나 외과처럼 전공의가 적은 과에선 일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과처럼 휴가를 보낼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눈치가 보여서 병원에 들어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출근 여부를 결정합니다. 얼른 키워야 애가 커야 받을 수 있는 심장도 많아져요. 애가 어릴 때부터 또래들보다 작아서 걱정했는데 제가 애를 잘 못 키웠나 봐요. 민찬이 엄마와 은지 엄마가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민찬이는 바드를 넣은 지 일주일이 지났고 두 사람 모두 심장 공여자를 기다리고 있죠. 민찬 엄마가 애를 잘못 키웠나 봐요 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서로의 기적을 바라며 두 사람은 식사를 이어갑니다. 아... 말하라. 뭔가 꿍꿍이가 있는 송아. 그렇게 식탐이 많은 송아가 곰국을 휘젓기만 할 뿐 먹지를 못합니다. 눈치 빠른 익준이 송아의 속마음을 알아채죠. 말하라며 송아를 다그칩니다. 송아는 키다리 아저씨의 사업 확장을 말합니다. 치료비 지원을 넘어 목포 간이식 환자 케이스를 익준에게 부탁하죠. 여러가지 사정이 겹치는 환자였습니다. 익준은 일단 환자 정보를 받아보고 결정하겠답니다. 좋아, 얼른 타. 빨리. 교수님, 사람들 보면 어떡하려고요? 누구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 송아의 예전 차를 타고 등장한 정원입니다. 차문을 열어주고 안전띠까지 채워주는 안정원의 배려에 장겨울은 누가 보면 어떡하냐고 걱정합니다. 역시 응급실 앞에선 이런 행동은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공의 무리들이 안정원의 애정 행각을 발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원의 이런 행동은 그의 배려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 누구도 안정원과 장겨울이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다행이다. 근데 무리하는 건 아니지? 좀 무리는 되겠지만 보더라인에 근접한 거라 해볼만해. 예전에 이 환자보다 더 낮은 GRWR 환자도 수술해서 성공한 적 있고 검사한 자료들 보니까 아들이 젊고 건강해. 송아에게 부탁받은 환자 수술을 결정한 익준입니다. 이식을 할 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체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면 이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식만이 마지막 치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식을 진행하겠다는 익준입니다. 교수님, 김은순 환자 지금 토열 중인데 게스트릭 베릭스 블리딩 의심됩니다. SB 튜브로 지혈 중인데 블리딩은 줄었는데 아직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갈게. 바이탈 잘 체크하고 응급 내시경 해야 하니까 소화기내과 당직 호출해. 그리고 내시경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CT 찍어서 영상의학과에 팁스 가능한지 알아보고. 캠핑을 원하는 우주와 대화 중이던 익준은 장겨울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토혈을 보인 환자였는데요. 입으로 피를 토하는 것이 토혈입니다. 위 정맥류로 인한 출혈로 판단한 장겨울은 SB 튜브로 지혈 중이지만 오래 끌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죠. 위 정맥류는 간에 발생한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되지 않은 피가 그대로 위의 정맥에 담아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풍성처럼 늘어난 부분 중 약해진 부위가 터져서 입으로 나오면 토혈이 되는 거죠. SB 튜브는 알고 계시는 콧줄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풍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식도풍선과 위풍선인데요. 콧줄처럼 집어넣은 후 공기를 불어넣으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지혈을 하는 원리입니다. 익준은 소화기내과와 영상의학과 당직 선생님에게 연락할 것을 장겨울에게 지시하죠. 정맥류 출혈 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내시경적 지혈술인데요. 이것은 소화기내과에서 시행합니다. 출혈이 많은 경우 내시경을 집어넣어도 출혈을 잡지 못할 경우엔 중재술인 팁스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합니다. 팁스는 트랜스저귤라 인트라헤파틱 폴트시스테믹 션트의 약자입니다.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정맥류의 원인이 간에 발생한 고혈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높아진 혈압을 낮춰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다니던 길로는 빡빡하니까 션트, 즉 새로운 통로를 뚫어준다는 개념이죠. 문맥 고혈압을 낮춰주면 항상 교통정체가 일어났던 곳에서
물 흐르듯 편안하게 차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능사는 아닌데요. 피를 토할 정도의 악화된 환자라면 팁스를 시행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휴, 들어오시지. 고생했어. 일찍 끝났네. 네. 다행히 MRI에서 본 대로 크기가 크지 않고 위치도 괜찮아서 수술 잘 됐고 랩런트 리버 볼륨도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순정 교수는 친동생의 수술을 이익준에게 맡겼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이런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명의로 소문난 의사도 가족의 수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익준이 정도의 실력자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네요. 이를 계기로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준다는 권순정 교수입니다. 익준이가 이거 분명히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양쪽 흉곽에 흉수가 차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강심제 사용하고 이뇨제 늘렸으니까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준하는 민찬이 가슴에 물이 찼다고 민찬 엄마에게 말합니다. 강심제와 이뇨제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민찬 엄마의 눈빛입니다. 저분이 그 환자분이시지? 지난주 자전거 타다 다이섹션 와서 수술 받으신 분. 예, 선천성 유전병 진단받으신 분인데 다이섹션은 대동맥이 찢어지는 병입니다. 대동맥 박리라고 하죠. 이후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이 경미라는 환자분은 경출고 골절까지 입게 됩니다. 대동맥 박리의 원인에 대해서 도지학 선생님은 선천성 유전병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마도 에일러스 데누스 신드롬이나 링컨 대통령도 알았던 말판 신드롬이 의심됩니다. 이것은 결합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 몸 조직에 탄력을 담당하는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서 살이 쭉쭉 늘어나거나 혈관도 힘없이 늘어날 수 있죠. 혈관도 아주 쉽게 찢어지게 됩니다. 가족도 없는 천혜의 고아라고 하니 너무 불쌍하네요. 무슨 일? 펠로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다 뇌출혈로 쓰러졌어. 수술을 돕기로 했던 펠로우 선생님의 뇌출혈로 인해 예정된 수술 진행이 어려워졌죠. 익주는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민찬이가 받기로 했대요. 빨리 가봐요. 어? 식사를 하던 중 민찬 엄마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찬이가 심장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를 지켜보는 은지 엄마는 민찬 엄마에게 축하를 건네지만 아주 복잡한 표정을 짓죠. 은지 엄마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랑 가는데? 세경이랑 세경이 친구 커플하고요. 4명이서 가기로 했어요. 민찬 엄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준하는 익순과 영통을 합니다. 익순은 친구들과 함께 몬머스로 2박 3일 여행을 떠난다고 하네요.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 간다는 익순의 말에 탐탁지 않은 준환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몬머스까지는 약 171km,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익산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기분 전환 겸 도지학 선생님과 정원에 나가다가 준하는 은지 엄마를 보게 됩니다. 심장을 받지 못한 은지 엄마. 민찬 엄마를 축하했지만 실제 본인 자식은 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피아니스트 유경진 씨의 어머니는 아직도 송화에게 미련이 남았나 봅니다. 아들로 깜짝 등장한 배우 이규영은 자신에겐 이미 여친이 있음을 송화에게 말하죠. 여자친구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고 말이죠. 이규영은 어색해지기 싫다, 그냥 친구 사이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답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다르게 생각했다고 해요. 친구가 아닌 남자 대 여자로.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전 그 친구가 너무 좋거든요. 같이 있으면 그냥 좋아요. 항상 기분이 좋아요. 이 말을 들은 송화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교통
교통사고가 났는데 익순이가 조금 다쳤어요. 준환이 느꼈던 불안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익수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었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식을 전해준 세경이라는 친구가 남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예상컨대 익순과 이 세경이라는 친구는 아무런 사이가 아닌 그냥 남사친 여사친 같습니다. 세경이가 전화를 당당히 받는 모습과 안총이란 남사친도 이미 있었기 때문이죠. 고수동호회에서도 남자들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랑 어딜 간다고 하면 준환이가 상처받을까봐 본인의 연애의 평화를 위해 굳이 남자임을 밝히지 않은 깊은 속마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